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저 123페이지 경찰 공무원 관계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공무원 관계 발생. 자, 임용의 효력 발생 시기가 자, 기억에 임용 시기는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요. 자, 니은에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래? 사망을 하면 낮에 죽는 것이 아니잖아. 밤에 죽잖아요. 밤에 뭐 집에 가다가 뭐 사고 나서 죽고 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날 처리하면 행정도 편하고 돌아가신 분도 유족이 하루치 월급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로 하는 겁니다. 우리 저 경찰학 안에서 다음 날로 기사라는 상이 제가 어딘가에는 적어놨어. 어딘가에는 제가 사시 선정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시 선정범. 그래서 자, 사망으로 인한 면직, 사망한 다음 날, 15 정규 임용, 15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다음에 선거기간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에요. 대통령 선거 기간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좋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요. 이게 다른 선거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선거는 들리세요? 예. 진짜. 다른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후보자 등록 아, 아.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만. 자, 정보 공개 결정 기간 연장이죠. 원래 10일 내 결정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다시 10일 이내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범칙금 추가 납부 기간. 범칙금 10일 내에 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얹어서 내야 되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 뭐냐면 행정기본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이게 이제 중요한 것만 넣어놓은 거지. 근데 안 되겠어. 다 넣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사시 선정 범행으로 이렇게 좀 숙제해 주십시오. 뭐냐면 자, 이 정보공개 결정 기간 연장도 다음 날부터지만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연장도 다음 날부터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의 연장이 7일 이내 결정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근데 그 다음 날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다시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연장도 똑같아. 그래서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 결정 기간 연장 다음 날부터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연장도 또 다음 날부터. 근데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의 연장이 14일 내 결정해야 되고요.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연장은 7일 이내, 다음 날부터 다시 7일 이내.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연장은 14일 이내,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시 선정 범행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과태료 연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지? 사시 선정과 범행해야 되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별도로 따로 그냥 숙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만 딱 남거든요. 그 하나만 남고 그것은 사실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이라서 출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사항을 외울 때 싸그리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중요한 것만 모아서 외우는 거지. 중요한 것만 모아서 외우면 나머지 것들은 또 한두 개 나오면 머릿속에 잘 입력이 잘 돼. 그래서 어쨌든 사시 선정범 하니까 막 그 나머지 것 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사시 선정 범행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이 사시 선정 범행 플러스 과태료 납부 기간 연기 거기에도 하나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사시 선정 범행 숙지하시든지 아니면 사시 선정과 범행해서 과태료까지 넣어서 그냥 숙지하시든지 한번 선택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디귿 리을은 그 사망일 전날이야. 뭐냐면 디귿 리을이 다 뭐냐면 특징 관련된 겁니다. 특징은
그 전날에 특진을 시켜줘야 특진한 계급으로서 예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그래서 이 특진은 다 예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순 이거 뭐 갈수록 이거 뭐냐 이거. 갈수록 이거. 씨. 우리 저기 조교님 지금 안절부절이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으시고 조교님이 잘못하신 것이 전혀 아니니까 예. 저기 하여튼간에 아까 이제 그냥 사망하고 그다음에 여기 디귿 리을은 특진이에요. 특진. 이 특진은 특진 시켜서 예우해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우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려면 전날로 소급해서 해줘야 이 사람이 특진한 계급으로 돌아가신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특진한 계급으로 예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 공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후 사망했다는 것이 퇴직 전의 사유로 들어 누웠어. 퇴직 전의 사유로 들어 누웠는데 퇴직한 다음에 돌아가신 거죠. 그때는 그때는 퇴직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하고요. 그래야 제대로 예우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 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승진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심사 통과됐어. 그럼 사실은 승진한 사람이랑 똑같거든. 그러나 실제 승진 임용하기 전에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제 승진 임용되기 전에 승진 후보자일 때 승우일 때 전사하거나 승진해버리면 아니 사실은 경감시험 합격했어. 그럼 경감이나 똑같은데 실제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전사 순직했어. 야, 그 사람을 어떻게 경위로 대우하냐고요. 경감으로 해줘야지. 경감으로 해주고 또 1계부 특진 시켜주면 추가로 특진까지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서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승우자가 전사 순직했을 때 그 승진 시험이나 승진 심사에 합격한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1계급 특진시켜주면 그것까지 이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승진한 것으로 해야 승진한 계급으로의 예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특진하는 거 말고 그냥 사망한 것은 사망한 다음 날 그래야 일 처리하기도 쉽고 하루치 월급 더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대신 특진 관련된 것은 사망한 전날로 해서 완벽하게 특진한 계급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잘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결격 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사 및 성폭 백삼입니다. 피파가 국제 축구협회가 피파잖아요. 피파가 월급 안 주나 봐. 그래서 피파 복무 자선회 이렇게 숙지 좀 해주시고 추가로 횡사 및 성폭 백삼 여러분들 졸리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잘 됐어. 예. 자,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사 및 성폭 백삼. 자, 그래서 피파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에 복무가 다 국적이죠. 복수 국적자.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무국적자도 있지만 다른 나라 국적자도 타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아닌 사람을 제가 그냥 무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무가 다 국적이고요. 그다음에 자선해 자격정지 이상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를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해임 파면, 그다음에 횡사 및 성폭 백삼이 직무상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어. 그러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횡삼이 성폭 백삼 성폭 관련된 것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어. 그러면 3년까지 결격 사유에 걸립니다. 여기다 넣어놓지 않은 것이 지읒에 미성년자 성범죄는 안 넣어놨어요. 왜 안 넣어놨어? 아니 성폭 백삼이 있으니까 미성년자 대상으로 했으면
유죄 선고받으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형 양을 떠나서 미성년자 관련해서 했으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성폭 103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이게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를 얘기할 때 자, 먼저 1호에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는 피성년 후견인만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경찰 공무원에 장애인 전형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반 공무원은 장애인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아주 불편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 조금 불편한 사람, 이게 꼭 장애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아주 불편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 조금 불편한 사람. 근데 일반 공무원은 장애인 전형이 있잖아.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지만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어요. 경찰 공무원은 체력 시험 통과해서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 공무원은 피파 복무 자선에 자도 자격정지 이상이고 선도 자격정지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의 기준은 자격정지 이상입니다. 일반 공무원 금고 이상이야. 금고 이상. 그래서 3호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아래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실어죠. 금실어. 금실어. 또라이죠. 금실어. 예. 자, 4호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집이죠. 금집이. 금실어 금집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금실어 금집이.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에 없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아니라 금고 이상으로 주로 하고 있다. 그것을 그냥 금실어 금집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엄청 복잡한데 와 이게 시험에 또 나오는데 토시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이걸 숙지하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는 장애인 전형이 있으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에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금실어 금집이 금고 이상의 기준이 된다. 금실어 금집이. 그다음에 맨 밑에 해임 파면이 공무원이 해임 파면 받으면 경찰 공무원은 다시는 될 수 없어요.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해임 파면을 받아 경찰 공무원은 다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은 해임은 3년 지나면 파면은 5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7585 그거. 그래서 일부 국가공무원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 관련해서는 피한정 후견인은 일반 공무원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실어 금집이. 그 다음에 해임 파면이 3년 5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다. 우리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다.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관련 판례를 보시면 이 판례가 임용 결격 사유 관련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임용이 아니죠. 임용 결격자는 공무원이 애시당초 될 수 없는 것이 임용 결격자지 않습니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된 것처럼 보이지만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임용 결격자를 임용했어? 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임용이 1년 뒤에 밝혀지건 5년 뒤에 밝혀지건 60세 12월 30일에 정년하는데 12월 29일에 발견되든 간에 무조건 그냥 배제되는 겁니다. 임용된 것이 아닌 거야. 그냥 무효야 무효. 임용 자체가 완전히 그냥 임용된 것이 아닌 거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자가 임용됐으면 임용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발견되더라도. 그리고 근무 도중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당연 퇴직 사유로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기관장이 헷갈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직을 했는데 휴직 도중에 당연 면직 사유가 딱 생겼어. 결격 사유가 생겨가지고 당연 면직 사유가 딱 생겼어. 근데 기관장이 그걸 모르고 복직 처분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복직 처분이 기관장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복직 처분을 하면 지금 결격자인데 그래서 당연 퇴직이 돼야 되는데 복직 처분을 했어. 그러면 당연 퇴직이 그냥 치유돼 버리느냐? 치유될 수가 없죠. 결격인데 결격은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그런 복직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결격 사유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당연 퇴직이냐 당연히 퇴직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연 퇴직에 반하는 기관장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여튼 당연 퇴직 그다음에 뭐 결격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그냥 아웃. 뭐 10년 지나서 발견돼도 20년 지나서 발견돼도 그냥 아웃입니다. 배제됩니다. 퇴직금도 안 줘요. 대신 그동안 받은 월급은 사실상 노무에 대한 대가로 봐서 그동안 받은 월급을 토해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퇴직금은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퇴직급여 연금은 안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연금 안에 내가 부은 것이 있고 나라에서 보태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보탠 것은 안 주는 것이고 자기가 부은 것은 주는 거죠. 왜냐? 자기가 부은 것은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서 받은 것 안에서 이제 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통상 표현에서는 월급은 토해내라고 하지 않지만 퇴직급여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퇴직급여는 추가로 나라에서 보태서 주는 거. 이것은 이제 안 준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판례를 보시면 둘째 줄에 1번 둘째 줄에 중간에 당연 무효인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 해규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 무효인 거지. 당연 무효. 그다음에 뭐 결격, 당연 퇴직, 그냥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고, 결격, 그냥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사유로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사실상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아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임용 결격 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해 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자격증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지 않습니까? 근무 중에 그것이 발생해. 그러면 그 선고유예가 일정한 사유, 뭐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일정한 사유에는 또 당연 퇴직 사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고유예가 이제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 버리면 결격 사유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공무원으로 그냥 근무하고 있었으면 결격 사유 그냥 지나가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배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자, 2번 판례의 맨 끝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임용권자가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 해제가 되어 있던 중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했는데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당연 퇴직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복직 처분을 했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래 임용 자격에 경정, 순경의 신규 채용은 공채로 하고요. 아래 경력, 경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경채로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유가 자 1호의 중간에 폐직, 과원, 직권면직 사유로 퇴직하거나 그 아래 질병,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이 재임용할 수 있죠. 이 재임용의 종류가 이 경력 경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3년이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3년, 5년 내에 다시 채용할 수 있는데 다시 채용할 때 그 채용의 형식이 경력 경채로 신규 채용할 수 있고요. 자, 8호에 국수본부장 임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국수본부장 내부 임용할 수도 있고 외부 임용할 수 있는데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할 때 그 임용의 형식이 이 경력 경채라는 겁니다. 경력 경채. 넘어가서 자 5항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첫째 줄 중간에 부정행위를 한 시험 응시자는 당연히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꼭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응시 제한을 하죠. 다만 우리 경찰학 안에서 이 부정 관련된 것인데 어떤 제한을 2년만 하는 것이 있죠. 저 교통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어. 그러면 응시 제한 기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규 위반한 것 자체가 도로교통의 위험 요소를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바로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면
위험한 성향이 또 다시 도로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운전면허 취득 기간 제한을 두죠. 근데 그때 부정 사유는 2년입니다. 2년. 여기 시험 응시한 것은 5년 제한을 두는데 운전면허 취득 기간 제한은 2년을 둡니다. 왜? 부정 두 글자잖아. 그래서 2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채용 후보자. 채용 시험에 합격하면 실제로 임용되기 전까지 채용 후보자가 되죠. 그래서 승진 시험이나 심사에 통과해. 그럼 이제 승진 실제로 임용할 때까지 승진 후보자가 되듯이 채용 시험에 합격해. 그러면 실제로 채용되기 전까지 채용 후보자가 됩니다. 자, 채용 후보자 명부. 니은의 신규 채용은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경찰 교육기관에서 신임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 성적 순위에 따르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신규 채용하면 교육을 다 받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 성적 순위에 따르는 겁니다. 채용 시험 성적은 그냥 넘어가고 없어져 버리고 교육 성적 순위에 따라서 임용을 받게 되고요. 자, 디귿에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다만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은 최대 2+1, 최대 3년인 것이고요. 자, 리을의 중간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위에서 군에 입대한 경우의 복무 기간은 이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에서 넣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군 복무 기간은 따로 빼고 2+1년 계산하는 것이죠. 자, 임용 아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의 유예에서 병역이라든가 학업 계속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임용의 유예 또는 임용 제청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몸이 아파도 임용의 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 몸이 아플 때 얼마나 아파야 돼?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그래서 실제 이 경찰 그 교육기관에서 신임 교육받다가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임용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고쳐서 임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의 유예를 하게 됩니다. 자, 자격 상실,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이 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자격 상실이 되는데 리을에 퇴학 처분 받아 그럼 자격 상실 되겠죠. 그런데 그 퇴학 처분이 다만 교육훈련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암에 걸렸을 때 우리 교육기관에서 휴학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그냥 퇴학이야 퇴학. 그 퇴학이 본인이 잘못해서만 퇴학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도 휴학 제도가 없으니까 이제 퇴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퇴학이 자기 아파서 퇴학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자격 상실 사유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시 2+1년 그 안에 나와가지고 다시 복귀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 처분 받은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15 임용 예정자. 첫 줄 끝에 15 임용 예정자. 15 임용 예정자가 누구야?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이죠. 우리 저기 임용을 할 때 최초 15 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15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받죠. 그래서 15 임용 예정자는 교육생들을 말합니다. 자, 그 교육생들은 임용 예정예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전쟁 나거나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아래 15 임용 보겠습니다. 15가 뭐죠? 시험 보직이죠. 정식의 보직을 주기 전에 시험 보직을 줘서 시험하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점이 뭐 능력 부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15 임용 제도죠. 자, 기간을 보시면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1년간 15 임용합니다. 언제 임용해? 15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그래서 사시선정 범행. 그래서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자, 니은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은 15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을 받으면 그만큼 더 근무해야 정규 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견책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죠? 견책은 기간이 없잖아. 견책은 징계 기간 자체가 없잖아요. 견책은 그냥 딱 훈계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죠. 견책을 받으면 추가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들어가죠. 그러나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들어가는 거 말고
징계 처분 기간 자체는 견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징계 처분 기간이 없는 거 그 견책은 빠지고 나머지 감봉 정직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강등은 어떻게 되죠? 강등은 기본적으로 정직 3월이 들어가니까 강등도 사실은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서술할 때 휴직 정감만 15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견책은 없다. 견책은 징계 처분 기간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빼놓은 것이고요. 자, 예외 15의 예외죠. 15 예외가 다음은 15 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답니다. 가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15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15를 거치지 아니한다로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왜 여기 가행 규정으로 돼 있냐면 15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억, 경대, 경찰 간부 후보생이 있고요. 니은, 디귿, 리를 보면 니은, 디귿, 리는 전부 다 경찰이 다시 경찰 된 거야. 그래서 니은에 경찰로서 상위 계급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 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 즉 순경이 경장시험 합격한 거예요. 또는 뭐 경사가 경유시험 합격한 거예요. 근데 다른 요건이 다 돼서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까지 다 지나 있는 상태에서 상위 직급에 시험 봐서 다시 들어왔어. 경찰이 경찰 된 거니까 15 다시 거칠 필요 없는 거죠. 또 디귿에 퇴직한 경찰 재임용해, 일일에 자치경찰도 경찰이잖아. 자치경찰 우리 그냥 경찰로 임용해. 다 니은 디귿 리을은 경찰이 경찰 된 거기 때문에 15 거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15를 거치지 아니한답니다. 자, 기억은 뭐야? 경대 간우 얘들이 이거 만든 거지. 그렇죠? 이 조항 자체를 얘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대 간우는 더 15 거쳐야지. 아니 조직의 상층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더 15 거쳐가지고 이상한 새끼 있으면 더 잘라야죠. 15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경정 경채도 다 15 거쳐. 변호사 경채, 경정 경채 다 15 거쳐요. 경대 간호만 안 거쳐. 왜 안 거쳐? 이 새끼들이 만든 거야 이거. 만들면서 거치지 않는다라고 만든 거죠.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얘네 그냥 가만 놔두겠어? 얘네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니까 얘네들은 거치게 만들겠지. 얘네들이 규정을 만들면서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 15 안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가면 15 안 거쳐요. 뭐 15 거치나 안 거치나 별 차이는 없어. 그러나 하여튼 15 안 거쳐. 15는 신분보장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경대 간호는 임용되면 바로 그냥 신분보장을 받아 버리는 것이 경대 간호입니다. 지들이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산시켜 주시고, 자 아래 지도 감독을 보시면 임용권자는 15에 대해서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답니다. 이것도 항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 좀 조항이 좀 이상하죠. 항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 아니 그냥 지도 감독해야 한다만 해도 되는데 항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 어쨌든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15제도를 왜 둬? 지도 감독하려고 15제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뒀고요. 자,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15가 근무 성적 또는 교육 훈련 성적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 재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 조항입니다. 왜 그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대부분 다 임의 재량 규정으로 돼 있죠. 다만 인사상 불이익 처분 중에서 징계만큼은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 처분 하여야 한다 또는 징계 의결 등 요구해야 한다. 징계는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도 옛날에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어. 근데 가행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옛날 규정을 보지는 않았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 아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왜냐면 옛날에 지휘관들이 막 똑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는데 어떤 새끼는 돈 준다고 징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안 주니까 징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법령상에 징계만큼은 지휘관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징계 의결 요구해야 한다. 가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징계 말고 나머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대부분 다 임의 규정이에요. 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뭐 이것도 그 15 관련해서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면직을 보시면 15 경찰이 정규 경찰로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해서 정규 경찰로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면직시키거나 면직 재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징계위원회가 아니에요. 면직은 정규 임용심사위원회입니다.
자, 그리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임의적인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사유가 훈육입니다. 훈육. 자, 징계 사유에 해당. 근데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60% 미만, 50% 미만이 있는데 훈육, 교육 훈련 성적이 만점에 60% 미만. 그러면 나머지가 50% 미만인 것이죠. 그래서 훈육. 그래서 교육 훈련 성적 만점에 60% 미만. 그러면 그 밑에 제2 평정 요소 근무 성적 평정. 이 근무 성적 평정에 제1 요소가 있고 제2 요소가 있는데 제1 요소가 객관 점수. 제2 요소가 지휘관들이 주관적으로 막 주는 거. 그래서 계장, 과장, 서장이 주는 근평. 그것을 제2 평정 요소라고 합니다. 제2 평정 요소 근무 성적 평정점이 만점에 50% 미만일 때. 그래서 훈6 교육 훈련 성적이 60% 미만. 그럼 나머지 근무 성적 평정이 50% 미만.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아래 정규 임용 심사 위원회를 보시면 두 번째 칸에 1번에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2번에 위원장은 계급이 가장 높은 경찰 공무원이 되고요. 자, 3번에 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하되 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합니다. 그래서 승진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는 보통 징계위원회, 보통 승진심사위원회가 경위 이상이거든요. 근데 정규 임용심사위원회만 경감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현장에서 이 15 정규 임용할 때 있으면 지구대장 파출소장들 쫙 본서 회의 왔을 때 경무계장이 딱 서류 만들고 딱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 회의 끝나고 딱 할 때 일로 다 해가지고 여기 사인해서 쫙 받는 거. 왜냐면 경감 이상이니까 본서의 경감들 모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구대장 파출소장들이 주로 경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회의 있을 때 딱 서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딱 회의 끝날 때 일로 야 경무계로 와 해가지고 딱 사인 받는 것이 경감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 안에서 승진, 징계 이런 것보다 15 정규 임용한 것을 엄청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규 임용심사위원회는 경감 이상 그리고 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그렇게 하고요. 자, 의결이 통상 재과 출가인데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3분의 이상 출석에 출석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소정 3위 출가, 소청심사위원회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적 3분의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과 출가가 아니라 해서 소정 3위 출가 숙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경찰 공무원 관계의 변경. 자, 먼저 승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자, 승진의 종류가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진, 근속 승진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밑에다가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대통령령 규정을 제가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냐면 이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 시험, 특진으로 구분한다. 근속이 없어져 버렸네. 이 근속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심사 승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안에는. 그러니까 근속 승진을 할 때 심사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 심사에서 근속 승진 시켜줘요. 그래서 심사 승진 안에 근속 승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 보면 이 승진의 종류가 승진 임용의 종류가 시험, 심사, 특진 세 가지로 서술해도 맞는 것이고 근속 승진을 따로 빼가지고 시험, 심사, 특진, 근속 승진 해도 또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왜 그래? 근속 승진이 대통령령 안에는 심사 승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인 심사하고 근속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승진의 종류를 얘기할 때 딱 정착문 승진 임용 규정상 그냥 심사, 시험, 특진 이렇게 서술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근속을 따로 빼내서 시험, 심사, 특진, 근속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두 개 다 그냥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오케이? 예. 자, 밑에 승진 원칙을 보시면 자,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왜 총경 이하야?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 심사가 있거든요. 시험 승진은 경정으로까지, 심사 승진이 경무관으로까지입니다. 그래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사람이 총경이기 때문에 심사 승진을 시킬 때 이 승진 대상자 명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승진 대상자 명부는 총경까지 작성하는 것이죠. 경무관까지 심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치안감으로부터는 뭐 심사 안 하고
뭐 시험을 해? 시험 없잖아요. 시험은 경정까지니까, 경정으로까지니까 뭐 치안감도 당연히 시험은 없고, 근데 치안감으로는 심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요? 여기 교재는 안 나오지만 그건 이제 정부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안감부터는 그냥 아무 때나 막 시켜줘 그냥. 발탁 인사, 발탁 인사. 그래서 우리 조직에 상층부로 올라갈 때 경무관까지만 가. 그러면 그냥 그다음부터 1년 만에 그냥 청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그다음부터는 맘이에요, 맘. 그냥 탁탁탁. 지금 청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청장이 아마 경무관부터 본청장까지 몇 달 걸렸지? 하여튼 엄청 짧은 기간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치안감으로 승진부터는 심사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정부 인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발탁 인사입니다. 뭐 심사고 뭐가 없어. 그냥 딱딱 찍으면 그냥 가는 것이 치안감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경무관으로까지가 심사기 때문에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총경까지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자, 승진 대상자가 있고 승진 후보자가 있죠. 승진 대상자가 뭐요? 우리 생각에 꼭 승진 대상자가 승진한 사람일 것 같아. 승진이 확정된 사람. 근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승진이 확정됐는데 아직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 후보자고, 승진 대상자는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가 지나서 승진하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라고 하고, 승진 대상자 중에서 승진이 확정됐어. 그럼 승진 후보자라고 합니다. 용어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승진 원칙의 니은을 보시면 경찰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 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이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 저 법령 이름을 정할 때 법률 밑에 법규 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지 않습니까? 자, 총리령, 부령은 똑같다고 봅니다. 총리령, 부령을 총리령 우의설이 있고 동의설이 있어요. 근데 총리령 우의설이 다수설이라 동의설이 다수설이에요. 왜 그래? 총리가 더 높은 기관이잖아. 근데 총리는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어? 아니잖아요. 총리는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통화를 합니다. 전체에. 총리령을 누가 만들어? 총리 소속기관에서 만들죠. 총리 소속기관들은 뭐예요? 다 부보다 낮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부령보다 약한 것이 총리령인 것인 거죠. 그러나 총리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총리령, 부령, 동의설이 다수설입니다. 자, 그런데 통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만들 때 대통령령은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하고, 총리령이나 부령은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그것만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죠. 뭐냐면 법률에서 뭐 5조도 이러는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뭐 10조에서 이러는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그걸 쫙 다 모아서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만듭니다. 또 대통령령 안에서 5조에서도 이러는 사항은 부령을 정한다. 또 이러는 사항은 부령을 정한다. 쫙 모아서 부령을 만들 때는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어느 특정한 사항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만 따로 빼내서 따로 규정할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별도로 이름을 붙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이런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만 따로 빼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해석할 때는 이름을 별도로 지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때 이 대통령령이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자, 근속 승진, 일정한 근무 기간이 지나면 승진시켜주는 제도죠. 이 근속 승진이 우리 지금 경감까지 있습니다. 경감까지. 그런데 경위까지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그냥 딱 기간 지나면 100% 승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경위까지는 4, 5, 6.5입니다. 경감은 8년인데 8년 지나면 무조건이 아니라 40% 100분의 40까지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4, 5, 6.5, 8이고요. 4, 5, 6.5, 8. 그 다음에 그 6.5가 연으로 따지면 6.5년이고 개월로 따지면 6년 6개월이죠. 1년이 12개월, 12개월. 1년이 12개월. 1년이 12개월이 있으니까 0.5년 하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6년 6개월, 6.5년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유에서 경감은 8년 이상인데 그 8년 이상 되면 무조건 하여튼 뭐 다 가능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 밑을 보시면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고요. 옛날에 1회였는데 이제 2회로 바뀌었고요. 자, 그 아래에 근속 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괄호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을 가산해 줍니다. 즉 과반수가 아니라 뭐 0.5 이상은 뭐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한 명을 더 얹어 줍니다. 그래서 100분의 40이 소수점이 나와. 그러면 한 명을 더 얹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승진 심사는 경감으로 경정으로가 다 시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좀 나이 많이 드신 노 경위님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경위에서 경감 승진 경찰서 특히 근속 승진 경위에서 경감 경찰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엄청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이 소수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수점 이하는 한 명 더 주잖아요. 시도청으로 하니까 시도청에서 경감 승진, 경정 승진은 시도청에서 한다니까요. 근데 근속 승진이 심사 승지의 일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사 자체를 시도청에서 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시도청 보통 승진 심사위원회에서는 하는데 소수점 이하는 하나 더 줘. 그러니까 노 경님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시도청별로 하지 말고 경찰서별로 하자. 그러면 경찰서별로 소수점들이 다 나오니까 엄청 많이 더 할 수 있잖아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이 안 되지 이게. 왜? 경찰서 단위라면 하여튼 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되지. 별도로 또 정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지. 근데 어쨌든 일선에 이제 노 경위님들이 이 경감 근속 승진을 시도청에서 하지 말고 경감 근속 승진만큼은 경찰서별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어요. 소수점 이하 한 명을 가산시켜 주니까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무조건 한 명 가산시켜 주거든. 이것을 각 경찰서별로 한 명씩 더 줄 수 하기 위해서 경찰서별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경찰서별로 하면 규칙 다시 정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 소수점 이하는 한 명 가산해 준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밑에 근속 승진 기간의 단축을 보시면 A에 행정기관 상호 인사교류. 그래서 우리 저 인사혁신처에서 각 기관별로 교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다른 기관 가서 근무하려고 그래. 그죠? 우리 기관에서 근무해야 우리 기관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 막 하는 거니까 다른 기관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분야의 전문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 교류를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어드밴티지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기관 사후관 인사 교류를 하면 그 인사 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 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B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 공무원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이 각종 조문에 막 엄청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국가 지휘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공무원의 근무 방식을 복지부동에서 적행정으로 끌어당기지 못하면 대한민국 발전은 힘들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적행정 규정이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행정 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특진을 보시면 다음 경찰 공무원은 1계급 특진시킬 수 있어요. 그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는 것이 뭐 2호에 전사 순직, 3호에 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1계급 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저 제목으로 와서 다만 경위 이하로서 모든 경찰 공무원의 규감이 드는 공을 세우고 전사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 승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 2계급 특진하려면 경위 이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위 이하 죽어야 2계급 특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2계급 특진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특진 자체가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경위 이하 죽어 그럼 2계급 특진 시킬 수 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다 특진한 사람이 다 1계급 특진한 겁니다. 저 6.25 최초 전사자 전 누구지? 나도 깜. 예?
예. 감사합니다. 전대국 경사. 그때는 경장 계급이 없었거든요. 경장 계급이 1969년 경찰공모부에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대국 경사가 순경에서 저 정동진 초소에서 이제 사망하셨는데 6.25 최초 전사자 순경에서 경사 승진한 것이고요. 또 68년 1.1 사태 때 최규식 또 까먹었다. 누구죠? 정종수. 예. 나이스. 정종수 경사도 순경에서 경사로 승진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69년 직전이어가지고 경장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1계급 특진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차이력 경무관, 총경에서 경무관, 그다음에 안병화 치안감, 경무관에서 치안감 다 1계급 특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1계급 특진 자체가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만 2계급 특진은 경유 이하, 죽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경우는 하여튼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자, 아래 승진소요 최저 근무 연수가 이게 이렇게 돼요. 1111 223입니다. 순경부터 시작해서 순경부터 해당 계급에서 최소 그만큼 이상은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 근무 연수라고 이름 붙이고 그 승진소요 최저 근무 연수가 1111 223입니다. 1111 223. 순경은 1년, 경장도 1년, 경사도 1년, 경위도 1년. 경감 2년, 경정 2년, 그 다음에 총경 3년. 그래서 1111, 223 이렇게 해놨습니다. 1111, 223 절반씩 줄어들어서 자 거기 당구장 표시에 휴직, 직위해제, 그 다음에 징계 처분 기간 플러스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까 15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휴직 정감이죠. 그런데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 처분 기간, 징계 처분 기간이라고 하면 정직 감봉하고 사실은 똑같아. 왜냐? 징계 처분 기간이 견책은 징계 처분 기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배제징계인 저 해임하고 파면은 아예 상관이 없고 배제돼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강등은 정직 3월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정직 감봉만 해놔도 강등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견책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승진소요 최저 근무에서 여기서는 승진 임용 제한 기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 기간, 승진 임용 제한 기간. 그래서 징계를 먹으면 기본적으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사유에 따라서 금품 향수소 공금 횡령 유용, 그다음에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성성 이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먹었으면 추가로 6개월 승진임용 제한기한이 걸리거든요. 그런 기한에는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아래 그래서 그 승진 임용이 안 되는 것 제가 세세하게 풀어놨네 밑에. 그래서 밑에 기억을 보시면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처분, 직위해제, 휴직, 15 임용 기간에 있는 자는 승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에 징계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그것이 6개월, 12개월, 18개월이고요. 또 플러스해서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성성 이런 경우는 6개월을 더한 기간 이런 기간에는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승진 임용이 제한됩니다. 플러스해서 저 위에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도 안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대부분의 것들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승진심사위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자 경찰 공모법을 보시면 자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시도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안에 이제 경찰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이런 기관에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왜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는데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도 왜 또 더? 경찰청에도 하위계급이 있잖아. 그래서 경찰청 안에 근무하는 하위계급 할 때는 또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열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2항에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그래서 승진 대상자 명부가 승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가 지난 사람들을 금평대로 쫙 줄 세우는 것이 승진 대상자 명부입니다. 그래서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혼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후보자 심사 선발합니다. 즉 심사장으로 5배수만 들어가요. 즉 승진 대상자 명부는 승진소유 최저 근무연수가 지난 사람을 근무성적 평점별로 쫙 순서를 매겨. 이게 승진 대상자 명부입니다. 심사장으로는 몇 배수만 들어가? 5배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금평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봐. 야, 너 5배수 들었냐? 5배수 들었냐? 5배수에 들어가야 심사장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5배수에 못 들어가면 대통령 백 있어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승진시키려고 하면 딱 10명 것만 심사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5배수입니다. 그래서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5배수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래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 의뢰. 이게 뭐예요? 총경 의뢰, 경무관 의뢰. 왜? 치안감 의뢰부터는 여기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 인사, 발탁 인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딱 2개죠. 총경 의뢰, 경무관 의뢰는 경찰공무원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경찰청에서 하고요. 그 밑에 경정 이하 의뢰까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2항에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딱 경찰청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경의료회, 실제로는 경정이 들어가는 거죠. 대상자들은 경정인 거죠. 총경의료회, 경무관의료회는 딱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찰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자, 아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에도 있고 시도청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2항에 역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끝에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으로 임명합니다. 기관장이. 그래서 여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로의, 그래서 경장으로의 경사로에 쫙 해서 경정의료회까지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고, 심사위원은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이 심사위원이 되고요. 자, 이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를 보시면 2번에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죠. 그래서 이것이 재과 승인보 추출입니다. 원래 위원회는 통상 재과 출과로 하는데 이 승진심사위원회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만, 그래서 재과 승인보 추출, 거기서 승이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이는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보는 보상금심사위원회, 추출 시도자격위원 추천위원회, 출장심사위원회, 공무구획 출장심사위원회. 자, 아래 위원 구성을 보시면 보통 승진심사위원회하고 보통 징계위원회가 경위 이상, 근데 보통 징계위원회는 경위 이상 또는 6급 이상. 그래서 우리 안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우리 안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6급 이상입니다. 왜 그래? 경위가 6급 을이거든. 우리 안에 계급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경감 경위가 6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위 이상, 일반직은 6급 이상. 자, 정규명 심사위원회는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감 이상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아래 대우공무원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우공무원 제도 관련해서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맨 위에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왼쪽에다 대통령령 적어주시고, 그 밑에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규칙 불령입니다. 불령. 왼쪽에다가 불령이라고 적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또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옆에다가 대령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자,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뒤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에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와서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불령은 어떻게 되어 있어? 저 사망에 보시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곳은 아니야. 중요한 곳은 아니지만
이게 그냥 서술돼 있는데 나 혼자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해서 틀린 거 체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령하고 불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하위 불령에서는 지급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서 조금이라도 구체화시킨 다음에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장공무원 승진 임용을 보시면 자, 대우 공무원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행규칙을 보시면 1항에 총경 이하 1호에 총경 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우 공무원 되면 뭐 해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월 봉급의 4.1% 대우 공무원 수당을 수당 주려고 공무원 수당 늘리려고 만든 것이 대우 공무원이고 또 대우 공무원 제도 대우 공무원 수당입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다시 와서 이 대우 공무원 인사 발령을 전에는 분기별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월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2항을 보시면 매월 말 5일 전까지 중간에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해야 되고 다음 달 1일에 일괄해서 대우 공무원 발령해야 됩니다. 대우 공무원 발령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불령에서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3항에 대우 공무원이 징계, 직외 처분 또는 휴직하면 대우 공무원 수당 줘 안 줘? 지급합니다. 그냥 지급하는 다만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안 줄 것 같거든. 근데 지급하되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자, 4항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의 대우 공무원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뭐냐면 대우 공무원 제도가 수당 주려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대우 공무원 만들어서 수당을 주려고 할 때는 최초 발령하는 거예요. 대우 총경, 대우 경정, 대우 경감으로 발령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우 공무원의 끝은 별도의 인사 발령 없어요. 그냥 상위 계급으로 승진 임용해 버리면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승진 임용이 그냥 대우 공무원 아닌 것으로 돼 버리고 다음 페이지에 강등되면 별도 인사 발령 없이 강등이래. 그러니까 대우 공무원 될 때는 인사 발령이 있고 대우 공무원에서 벗어날 때는 인사 발령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래 전보 볼게요. 전보. 자, 전보. 의의 니은 둘째 줄에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왜 강행 규정이에요? 제가 옆에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전보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IMF라고 IMF 구제금융 1997년 말에 구제금융 걸렸을 때 엄청 잘렸죠. 엄청 잘리지만 엄청 자르면서 또 아주 소수라도 또 새로 뽑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새로 뽑는다는 것이 어느 조직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조직 발전 수단이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하면서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보 자체가 조직이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조직 발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전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왜? 돈도 안 들어가는 조직 발전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제한이 당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감사는 2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직위에 딱 하면 최소 1년은 근무한 다음에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2년 이내. 감사는 전문성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내. 자, 밑에 제한의 예외. 이 제한의 예외가 어느 한 보직을 맡아서 전보됐어. 한 보직을 맡은 다음에 1년 이내라 하더라도 또 전보시킬 수 있는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보 제한의 예외. 1년 이내 전보할 수 없는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자 1호에 직제상 최저 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 직제상 최저 단위. 이게 뭐요? 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 그래서 사람은 알아야 돼. 뭐냐면 어느 부서에서 직원들끼리 싸워? 그 싸우는 것이 그냥 화해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극렬하게 싸워? 뜯어놔야죠.
근데 1년 내 전부 불가니까 전부 못 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알아야지. 이게 뭐 과 내에서는 옮길 수 있다니까. 아, 걔를 바꿔주면 되잖아. 팀을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팀 바꾸는 것은 전혀 여기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싸워. 걔 팀을 뜯어 놓는 거죠. 그건 정보 제한에 전혀 걸리지 않게끔 해놨고요. 6호를 보시면 징계처분을 받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10호에 교육훈련기관 교수위원으로. 교수위원은 엄청 중요한 자리로 봐서 교수위원으로 보낼 때에는 현 보직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교수위원으로 인사발령 낼 수 있고요. 11호, 15 임용. 15 임용이라는 것은 시험 보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5 때는 여러 직위를 줄 수 있죠. 그래서 15 때는 현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보직을 바꿔서 줄 수가 있고요. 13호, 감사 담당이 부적격자로 인정됐어. 부적격자가 감사 담당 계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현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발령낼 수 있고요. 자, 14호, 15호가 일정한 규정이, 일정한 기준이 딱 제시되어 있죠. 14호에 경정 이하가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 이때는 현 보직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할 수 있고요. 자, 15호에 임신 중인 경찰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출산 후 1년입니다. 1년. 6개월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의 모성, 보호, 육아 등 위해서 필요한 때, 그때는 현 보직 1년 내라 하더라도 인사발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전문 직위 관련해서 아까 대우 공무원 제도가 왜 운영해? 한마디로 수당 주려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에서 대우 공무원 하니까 우리도 한 거죠. 왜? 수당 준다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근데 여기 전문 직위도 역시 우리 공무원 조직, 경찰 조직 포함해서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운영은 수당을 주려고 이 전문 직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 공무원 임용 영상 규정이 있고 경찰 공무원 임용 영상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1항 끝에 전문 직위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고 끝에 전문 직위군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2항의 중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 직위에 대해서는 아래 전문 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해서 임용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전문 직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전문 직위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각 기관에서 안 따르잖아.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한 직위들에 대해서는 딱 찍어서 야, 니네 전문 직위로 운영할 수 있어.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 직위로 운영해.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직위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어.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전문 직위에 대해서는 끝에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해서 임명한다. 강행 규정으로 그렇게 해놨고요. 아래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1항 중간에 전문 직위에 임용된 경찰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른 직위로 갈 수 없는 거죠. 그 조건 하에 수당을 더 받는 거죠. 오케이? 3년입니다. 이 3년을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아까 수사경력 경채 관련해서 수사 특정 분야로 경력 경채되면 5년간 해당 부서에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 경력 경채 5년간 해당 부서, 즉 5년간 근무해야만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전문 직위 관련해서는 3년 범위에서 다른 직위로 갈 수 없습니다. 3년간 움직일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수당을 더 받는 것이죠. 아래 휴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직에는 직권휴직이 있고 의원휴직이 있습니다. 자, 직권휴직 안에는 노병소요법이 있어요. 노병소요법.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십시오. 노병소요법이 직권휴직입니다. 자, 노조 전임자, 병역 복무, 소재 불명, 장기 요양, 그 다음에 법률상 의무 수행, 이게 직권휴직 사유입니다. 이 직권휴직 사유하고 의원휴직 사유하고 구분을 해야죠. 뭐죠? 직권휴직은 강제휴직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권유지사의 노병소유법을 언급하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은 강제휴직이라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즉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본인이 원치 않아도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강제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이. 의원휴직은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재량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노병소유법 직권휴직 사유를 왜 외워? 노병소유법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병소유법에서 이제 핵심이 이 장기 요양이 꼭, 이게 장기 요양이 질병휴직이잖아요. 질병휴직이 꼭 의원휴직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면 휴직 신청해서 휴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직권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휴직하는 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왜 그래? 아파서 휴직하는 것이 그냥 몸 좀 아파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근무할 때 당뇨병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구대장 할 때. 어떻게 자릅니까? 평생 경찰하다가 그렇게 되신 분인데 함께 그냥 근무하는 거지. 대신 손에 근무시키시는 거죠. 그러나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라야죠. 그래서 직권유지 시킨 다음에 직권 면직 절차로 이행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 휴직 사유에 들어간다 이렇게 연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질병 관련해서 장기 요양 관련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가 나야 되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잖아요. 다만 육아휴직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은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강행 규정이니까 이게 직권면직이야? 저 직권휴직이야? 아닙니다. 의원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원휴직인 것이죠. 다만 우리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자, 다시 위에 직권휴직으로 가서 기억에 자, 노병소유법. 자, 기억에 이 질병휴직,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할 때 1년 이내, 그다음에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휴직 1+1이에요. 근데 공무상 질병 부상은 3+2입니다. 그래서 질병휴직이 원칙적으로 1+1, 공무상 질병휴직은 3+2 이렇게 해놨고요. 자, 디귿에 소재불명이죠. 생사 소재불명.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휴직을 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강제휴직, 직권휴직입니다. 대신 소재불명 휴직의 기간이 국가공무법에 3개월 이내로 돼 있어요. 근데 경찰공무법에 여러분 휴직 사유는 경찰공무법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경찰공무법에 휴직 관련해서 딱 하나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소재불명 휴직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법원에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해놨어요. 숙제주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엄청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찰 공무원법에서 휴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것만 하나 두고 있거든요. 뭐냐면 경찰 공무원이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소재불명돼. 다른 공무원은 그냥 3개월 이내야. 경찰 공무원은 법원에 실종 선고 즉 판사가 한번 따져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일반 공무원은 없어졌어. 뭐 도망갔든 뭐든 하는 건데 경찰 공무원은 범죄 집단이 경찰 공무원을 납치해가지고 3개월 동안 붙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의 소재불명 휴직을 3개월 이내로 해놓으면 어떤 범죄 집단이 붙잡아가지고 3개월만 딱 버텨. 이 새끼 잘린다. 버티는 거죠. 그렇게 못 해놓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소재불명 휴직이 직권 면제 절차로 이행되려면 판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이 소재불명 휴직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법원의 실질 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다른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고 아래
의원휴직을 보시면 자,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재량휴직이 의원휴직이고요.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의원휴직, 원해서 하는 휴직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기억이 이걸 이제 고용휴직이라고 하죠. 국제기구, 외국기관, 뭐 국내 대학, 연구기관 아래 민간기업 그 밖에 여기서 임시로 채용될 때 고용휴직의 기간은 채용기간입니다. 대신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은 3년 이내로 제한을 해놨고요. 자, 니은 유학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그래서 3+2. 자, 디귿을 이제 연수휴직이라고 하죠. 중앙인사관장,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 연수. 그래서 니은의 유학휴직은 그냥 해외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디귿의 연수휴직은 그냥 국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수휴직은 2년 이내, 유학휴직은 3+2, 연수휴직은 2년 이내. 자, 리을이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인데 만 8세 이하, 만 8세 우리 8살에 한국 학교에 들어가는데 8살이 한국 나이로 들어가니까 2학년이 8살이면 만으로 따지면 이제 2학년이 되죠. 그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나 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자녀 1명당 3년 이내입니다. 한 명당 3년 이내. 자, 미음을 가사휴직이라고도 하고 또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도 합니다. 가사휴직, 가족 돌봄 휴직. 흔히 저 뭐 공무원 하다가 휴직 내고 뭐 하려고 휴직 내고 시험 준비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 가사휴직, 가족 돌봄 휴직을 많이 냅니다. 왜? 이거 월급 안 주거든. 월급 안 주니까 윤리적인 어떤 부담이 조금 덜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사휴직, 가족 돌봄 휴직을 좀 많이들 좀 이용합니다. 그래서 조부모, 부모는 이제 배우자 부모 포함하고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신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조부모나 손자녀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춰야만 이 가족 돌봄 휴직, 가사휴직 할 수 있고요. 자, 한 사유당 1년 이내입니다. 한 사유당 1년 이내고 이 가족 돌봄 휴직, 가사휴직은 근무하면서 평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사유로는 1년 이내, 평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비읍이 배우자 동반 휴직이죠. 외국 근무,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2 아까 유학 휴직이랑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3+2 아까 유학 휴직이랑 똑같이 3+2 맞춰놨고요. 자, 시옷이 자기개발 휴직이죠. 자기개발 휴직.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게 5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1년 이내에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 5년이 지나 5년 이상 근무해. 그러면 1년 이내에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자기개발 휴직을 한번 써. 복직을 해. 그럼 자기개발 휴직 또 쓰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 그때는 이제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최초 5년 이상 근무하면 자기개발 휴직 한번 쓸 수 있어. 쓰고 복직을 해. 그러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자기개발 휴직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10년도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 저기 앞으로 좀 다시 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해서 이 편집을 어떻게 좀 이상하게 해놨어. 아래 저기 앞에 맨 밑에 봉급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이게 질병휴직이죠. 질병휴직. 자, 질병휴직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질병휴직을 하면 봉급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1년 이하 70%. 이 질병휴직이 1+1 할 수 있잖아요. 1+1을 1년 이하는 70%,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50%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위에 올라가면 공무상 질병 부상은 3+2 할 수 있잖아요. 그 3+2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당연하죠. 공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 걸린 것은 전액을 지급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질병은 첫 번째 해는 70%, 두 번째 해는 50%, 1+1. 공무상 질병휴직은 3+2 전체를 전액 봉급을 지급합니다. 자, 니은에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 연수는 그렇게 해서 휴직한 사람한테는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봉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 휴직이 3+2잖아요. 그럼 최초 2년까지만 봉급의 5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2년이 지나가면 안 주는 것이죠. 대신 교육 공무원한테는 줍니다. 왜 그래? 교육 공무원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직무와 직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교육 공무원한테는 2년을 초과해서 줄 수 있고 나머지 공무원은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50%. 자, 효력을 보시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을 보유하고요. 다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리는 건 아니고 다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자, 니은에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되고요. 자, 디귿에 휴직 기간 끝난 공무원이 30일 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직을 했다가 복귀하려고 하면 엄청 복귀하기 싫어요. 저도 휴직해봤어요. 저도 다 나오네. 저기 행시 준비할 때 1차 붙고 1년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때 떨어져가지고 근무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붙었는데 하여튼 휴직을 하면 복귀하기 겁나 싫어요. 복귀하기 싫어? 그러면 휴직 기간 다 끝난 다음에 한 달 더 쓸 수 있어. 한 달. 그렇게 돼 있어요. 휴직 기간 딱 끝났는데 그 뒤에 복귀해. 징계 먹죠. 징계는 뭐 그러나 절대로 잘리지는 않습니다. 왜? 규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좀 허점이죠. 왜? 우리 직무 수칙상으로는 1년 휴직을 했어. 그 안에 복귀해야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법에는 휴직 기간이 끝났어. 30일 이내 복귀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즉 30일 더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문헌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법에는 그런 허점이 좀 있고요. 여러분 직위해제 보겠습니다. 조사입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자, 직위해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죠. 임의 규정으로. 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대부분 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니까요. 다만 징계만 징계 처분 하야한다. 징계 의결 요구하야한다. 징계만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의에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적 성격을 갖는 보직 해제입니다. 자, 보직을 해제하는 것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위 해제도 보직을 해제하는 것이고 아까 휴직도 보직을 해제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만 직위 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제재적 성격을 가진 보직의 해제고 아까 휴직은 제재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보직의 해제죠. 그래서 휴직이나 직위 해제나 다 보직 해제입니다. 대신 직위 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좀 가지죠. 징계는 아니지만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자, 직위 해제의 사유가 수능 중기 적격이에요. 그래서 수사 중인 자, 능력 부족 사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 능력 부족 사유는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왜? 직위 해제의 능력 부족 사유를 딱 설시하면서 이게 직권면직 사유냐, 징계 사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은 수능 중기 적격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위 해제 사유예요. 우리 흔히 9시 뉴스에 어떤 기관 경찰 기관 나쁜 뉴스 딱 나오면 바로 그날 경찰청장이 걔 직위해제 시켜. 직위해제부터 딱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유 없으면 다 그냥 이 능력 부족 사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직위해제 사유인 것이죠. 수능 중기 적격의 그다음에 수능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그다음에 기소된 자, 그다음에 적격. 이 적격은 우리 경찰 공무원하고는 상관없고 일반 공무원, 고위 공무원 적격 심사 요구된 자 직위 해제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고위 공무원인데 또 이게 또 시험에는 또 나와. 그래서 하여튼 함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중기 적격. 자, 아래 특징을 보시면 자, 니은에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 병과 가능하죠. 당연하지. 직위 해제 했는데 직위 해제를 하면 징계를 할 수 없다면 직위 해제 처분 받는 순간 땡큐네. 그죠? 직위 해제 받으면 막 웃으면서 집에 가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위 해제 한 다음에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면 징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과해도 됩니다. 당연히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디귿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출근 의무 없어요. 직위해제 왜 시켜? 출근하지 말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근무할 때 우리 서장이
아니 왜냐면 직위제 되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어. 왜? 아,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형사들 직위제 딱 시키잖아요.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자기 사건은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서 일하고 있어. 그 모습을 딱 서장이 보고 나 이런 말도 기억해. 서장이 딱 보고 야, 저 새끼 좀 들어가라 그래. 저 새끼 좀. 왜냐면 직위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면 기자들이 붙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출근시키지 말아야 돼.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데 또 엉뚱한 대답하면 또 9시 뒤에 또 나와. 출근하지 말라고 직위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제가 되면 출근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자, 리얼에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이 극히 나빠서 직위되는, 즉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되면 3개월 범위에서 대기 명령을 해야 되고요. 자, 비읍에 중간에 직위제 사유가 소멸하면 당연히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되고요. 자, 봉급이 A에 이 능력 부족 사유 80%를 지급합니다. 이 능력 부족 사유는 3개월 안에 그냥 끝나버려. 3개월 내 해결이 안 돼 직권 면직 조차로 그냥 이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능력 부족 사유는 3개월 내 그냥 끝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80%를 줍니다. 왜 80%를 줘? 많이 주죠. 불쌍한 사유니까. 구체적인 사유 없이 그냥 9시 뉴스 났어. 야, 서장 직위제 시켜.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능력 부족 사유이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80%를 주고요. B의 고위 공무원단, 이거는 경찰 공무원 상관없고 일반직 고위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불쌍한 사유거든요. 고위 공무원단에 직위가 다 많지 않거든. 그래서 일부는 직위 안 주는 겁니다. 일부는. 그래서 이거 불쌍한 사유이기 때문에 역시 70%를 주고요. 3개월이 지나면 40%를 줍니다. 자, 나머지 확실한 사유들은 50%를 주고 3개월이 지나면 30%를 줍니다. 그래서 저 능력 부족 사유 80%가 그 외에 구체적인 사실은 50%, 3개월 지나면 30%, 그걸 합하면 이제 80%가 되죠. 뭐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자, 아래 직위제 기간을 보시면 원칙이 승인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적 성격을 가진 보직의 해제가 이제 직위제인 것이죠. 대신 억울한 사유로 직위제 됐어. 그때는 승인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런 사유가 중징계로 의결 요구돼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아래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됐어. 또는 그 징계 처분이 소청이나 법원 판결로 그냥 무효로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면 억울한 사유로 징계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승인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을 시키고요. 자, 이번에 형사건으로 기소돼가지고 직위해제 처분 받았어. 근데 아래 무죄로 확정됐어. 그때는 엉뚱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직위해제 기간 승인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시키고요. 자, 세 번째,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사유로 직위해제됐어. 근데 형사처벌도 하지 않고 아래 징계도 하지 않아. 억울한 사유인 거죠. 억울한 사유. 이런 때는 직위해제 기간을 승인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시킵니다. 여러분, 저 아래 소멸부터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내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